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증거 조작, 검찰 국민의당 당원 긴급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다, 배우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돼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 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계를 지난 대선 때로 좀 돌려서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억울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도 조작하셨습니까? 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미국 파슨스 스쿨을 다닐 때 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그 과정을 친구에게 털어놨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얘기로는 아빠가 어디에다 지원하면 합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작됐다라는 것이 지금 실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이 문제를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이와 관련해서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함께 다녔다는 동료의 음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음성 파일이 거짓 자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 씨가 자신의 친척을 동원해 조작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고소 철회와 관련해선 수사 상황을 보겠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작된 거짓 제보를 했던 국민의당 당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인물이 이 씨의 허위 제보를 알고도 공개한 걸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주수 변호사,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이른바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많이 제기를 했는데, 당시 결정적 증거로 이제 사용된 것이 이 준용 씨가 미국의 파슨스 이제 패션 관련돼서는 뭐 세계적인 이제 학교죠. 여기에 다닐 때 같은 룸메이트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어디다 원서를 내보라고 해서 내가 거기다 넣었더니 진짜 내가 합격한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고, 그것이 녹취 파일 형태로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녹취 파일 자체를 조작했다는 거죠? 네, 지금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녹취 파일뿐만 아니라 카톡에서 오고 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조작이 됐다라는 지금 내용인데요. 사실 그 당시 이제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은 선거일을 며칠 안 남겨놓고 터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 측 캠프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진실을 밝히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건지 예. 사실은 이거 거짓이다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사실은 많이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문준용 씨의 파슨스의 진짜 동기들이 모임을 갖고선 예. 그 사람은 아느냐 도대체 저 사람을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충분히 이것은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있었었는데 대선판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고 지금 오늘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당시에 이제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정말로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가 저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은 정당이었고 물론 그 당시에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것만큼은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들이 해왔던 그런 예. 정치 공작들을 끊임없이 비난해왔던 그런 정당이었는데 예. 저런 일을 했었을까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예. 잠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유미 지금 그 긴급 체포된 사람의 지금 그까지만 알았느냐라는 문제가 예.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저께 사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는 기자들한테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고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준용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해라라고 압박을 계속 가했고 준용 씨는 내가 나설 경우에 논란이 더 커지니까 그냥 조용히 있겠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준용 씨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고 참담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이제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녹취 파일이 나오면은 일반 국민 유권자들은 그래도 솔깃하거나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죠. 분명히 이제 예. 그 치열한 공기업 취업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느냐, 그 과정에서 혹시 특혜가 없었겠느냐. 또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와, 당시 예. 후보의 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이제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됐죠. 예. 여러 가지 입사 지원서를 나중에 낸 거 아니냐 이런 거 제기가 됐습니다만 원본이 제대로 감정도 안 되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선거를 며칠 안 놔두고 국민의당에서 녹취 파일을 내놨어요. 그래서 예. 이게 저희는 이제 국민의당 역시 대단하다. 저런 걸 잡았구나. 예, 제보를 이제 그랬는데, 받은 거죠, 제보를. 예. 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작 정치가 예.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런 공작으로 인해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보면 뒤집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해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 비리와 예.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무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예. 녹음 테이프를 제출했는데 대선 끝나고 그때 대선이 이제 역대 대선 중에 가장 표차가 적게 나는 예. 정말 치열했던 대선인데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대선 이후에 밝혀진 게 그 녹음 테이프나 이런 게 김대엽 씨가 다 조작해서 예.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김대엽 씨라는 사람이 이제 실형을 살고 복역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런 대선을 앞두고 공작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니까 예. 사과 한 개짝 보내면서 오히려 조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번 거는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은 못 미쳤다고 보이죠. 근데 지난 소위 이런 공작 정치와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예.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카카오톡 문자라든지 음성까지 조작을 해서 터뜨렸을까? 그 이유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는 이 당원인 이유미 씨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인 백혜련 대변인 얘기인데요. 안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선대위 책임자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당은 이 전 최고위원을 신뢰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조직적인 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이 씨의 긴급체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며 이 씨에게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민의당에서 꼬리 자르기식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 선대위가 과연 정말 몰랐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주도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좀 펴고 있는데 당시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제보된 녹음 파일을 건네받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녹음 파일이 오픈된 건 아니다. 대학원 동료라는 A씨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 당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한테도 들려줬었다. 대선 당시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당 공보단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은요. 녹음 파일 내용을 들은 바 없다. 김인원 단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확인해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또 부단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원 부단장 역시 개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녹음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다른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당의 김현 대변인은요. 안철수 후보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것을 밝혀야 된다. 뭐 사과든 유감이든 몰랐다는 입장이든 안 전 후보가 직접 밝혀라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가? 일단 긴급 체포된 사람은 당원인 이유미 씨 혼자예요. 그러나 그 위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당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있고 그 밑에 부단장이 있고 또 그 상위로는 안철수 전 후보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어디까지가 관여가 됐을 것인가. 일단 이유미 씨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이스트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의 제자였고 저 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제 나가려고 그래 저 국회의원 나가려고 여수 갑이죠. 안 되는 그 상황이어서 자 그러면 안철수와 이유미 간의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언론 통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이 뭐 전체 진행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종합상황실에서 접수가 됩니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나갈까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으로 결정할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날이 5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선거일 3일 전인데 후보가 몰랐다? 후보 보고는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시를 했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이거는 분명히 보고를 했고 전체 방향이 그걸로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결정 과정에 분명히 뭐 참석을 해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에 결정이 돼서 나가지 이 정도 메가톤급인데 뭐 개인이 결정해서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시절에 안철수 후보와 교수 제자 사이로 만난 인연을 갖고 있는 평당원 이유미 씨.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스트까지 다닐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증거를 조작하자 자신의 친척 동생을 끌어들여서 음성 파일을 녹음하고 이것을 조작해서 주자 그런 범죄 기획을 전부 그냥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당 쪽 얘기는. 과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카이스트 다니는 이 학생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38살이신데요, 저분이. 저 사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지금 관계를 보면 안철수 후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도 알았을 가능성은 있다. 물론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지시했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유미 씨라고 하는 분이 안철수 후보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조작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아까 신문 읽으셨던 것처럼 서로가 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시한 사람은 안 했다 그러고 밑에서 올린 사람은 보고했다고 하고 이러면 충돌이 되는 걸 보면
저게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일정 부분 알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윤 씨도 기자들이나 당원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체포되기 전에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안철수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본인이 했다고 하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니라고 하는 말에서 진실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알았느냐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조작된 내용인 것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선까지 이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한 것인가?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유미 씨 본인은 알죠, 당연히 이제 자신의 친척 동생을 끌어들여서 이거 음성 파일까지 조작을 했으니 본인은 아는데, 이 바로 위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분도 안철수 후보가 영입한 영입 1호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한 언론을 보니 이분은 대선이 끝나면은 고소 뭐 고발 이런 거는 다 대부분 취하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승자 쪽에서 다 취하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작을 해도 나중에 큰 처벌은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뭐 언론가에 이제 얘기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유미 씨 주장입니다만,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분이 뭐 알았다 몰랐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그 시청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대선 캠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기간이 되면요,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제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역공작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진짜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무적 판단과 공보적 판단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대선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를 한 개인밖에 모르고 그것을 터뜨렸다. 그다음에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대변인단들이 거의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정말 문준용 씨 하나 개인을 갖다가 정말 난도질을 저희들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안 후보도 얘기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엄청나게 그 한 개인을 두고선 거의 모든 당이 이제 증거라는 걸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대선 캠프가 돌아가는 어떤 생리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한 개인이 조작을 하고 다 책임지고 하고 했을 만한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저게 진실이라고 이제 믿었던 거겠죠. 그러나 저것이 조작된 거라시라는 사실을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인데 이용주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분도 속은 건가요? 아니면 이용주 의원조차도 이게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거요, 뭐 현재 상태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신빙성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녹음된 파일에 나오는 파스스 동료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안 밝힙니다만 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경위에서 이게 녹음에 참여하게 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의 주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군요. 그걸 안 하고는 뭐 발표할 수가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이제 대외적으로 그걸 갖고 이제 공격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오해를 했다면,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면 선거 이후에 뭐 선거 끝났으니까 고소고발 다 취하하자, 그것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만약에 일괄해서 양측이 다 고소고발 취하는 거로 하자면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선거 때 이제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금 고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뭐 수사에 별반 지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도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만약에 이 녹음 테이프 조작에 대해서 관여하신 분들이 좀 이 대선 이후에는 잘 무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셨다면, 이게 큰 그 착각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2002년 김대엽 씨는 자신이 증거를 조작해서 도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 하나 처벌받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5월 5일이면 판세가 이미 어느 정도는 굳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주섭 변호사 말대로 나름의 어떤 중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덕성이 생명인 그 진보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좀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파장이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각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도덕성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당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 지금 여론 자체가 너희들은 떳떳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자폭탄 형태로 많이 갔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게 더 강화될 것 같다. 강화되고요. 지금 여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 대치 국면이라면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지만 하여튼 지금 딱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만큼 이것을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밀어붙이느냐가 사실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당인 민주당도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인사청문 약간 D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건가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확정적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당 사실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뭐 이게 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좋다. 이렇게 해서 큰 이제 그림은 그려놓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럴 때는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더 이제 확전을 시키냐 아니냐 문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안철수 후보까지는 분명히 올라간 상황에서 끝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짧아질 거냐 길어질 거냐에 따라서 국회도 잘 돌아갈 수 있느냐 없냐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물론 이제 좀 더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연루가 됐는지 어디까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 또 안철수 전 후보 당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국민의당이 정말 한골탈퇴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묻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꼬리자리를 했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지면요. 지금 저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지금 본인 혼자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유미 씨 혼자 했는 걸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개입이 됐거나 윗선까지 개입이 됐다는 게 밝혀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과가 거짓 사과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공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당원 한 사람을 꼬리자리를 해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이지면요. 당의 존립 자체에 위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당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본인들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다시 국민의당이 설 수 있지. 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이미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 이유미 씨라는 분은 이제 사제관계이고 그리고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또 본인이 영입한 영입 1호 인사인데 안철수 전 후보의 이미지, 참신, 깨끗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이 이게 조작된 거였다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소위 안철수 전 의원이 얘기했던 새정치하고 뭐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보여준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의 어떠한 말의 무게가 앞으로 실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니냐. 앞으로 뭐 새정치를 얘기하더라도 뭐 그럼 공작 정치가 새정치냐 이렇게 맞받아치면 이게 입지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정치 현안으로는 뭐 어제부터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이게 가장 큰 정치 현안인데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만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화된 정치적 입지 때문에 집권 여당이 좀 민주당에 좀 다소 뭐 끌려다닌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협조적인 자세로 변한다면 또 이 국회 내에 판도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일부 후보들, 학자적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계와의 밀착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적어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 동원 경선에 이어서 증거 조작이라고는 엄청난 악재를 만났습니다. 국민의당의
존립도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게 넘어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당이 이것을 인사청문회와 소위 말하는 엿바꾸기, 그러니까 빅딜 형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 역시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는 반응을 봤을 때는 청와대의 반응과 여당의 반응은 지금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은 뭐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추미애 대표나 지금 백혜련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금 조금 다른 차이가 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지렛대 삼아가지고 인사청문회와 어떤 뭐 딜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고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된 데서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딜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인사청문회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모종의 협상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 더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이제 그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것이 사과가 사실은 자체 감사나 조사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수사가 목밑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유미 씨가 보고를 했고 그래서 당혹스럽다 이게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지금 사과를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난처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고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수사 턱선까지 와 있으니 이유미 씨로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진실을 털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밀려서 사과한 것이니까 좀 본질은 좀 더 다르다. 어저께요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 검찰에서는 결정적인 걸 내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쯤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사과했으니 됐다. 이제 그만 덮자라고 하는 부분 여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저께 사실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는 기자들한테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고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준용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해라라고 압박을 계속 가했고 준용 씨는 내가 나설 경우에 논란이 더 커지니까 그냥 조용히 있겠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준용 씨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고 참담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녹취 파일이 나오면은 일반 국민 유권자들은 그래도 솔깃하거나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뭐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죠. 분명히 이제 그 치열한 공기업 취업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느냐, 뭐 그 과정에서 혹시 특혜가 없었겠느냐, 또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이제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됐죠. 뭐 여러 가지 뭐 입사 지원서를 나중에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제기가 됐습니다만 뭐 원본이 제대로 감정도 안 되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선거를 며칠 안 놔두고 국민의당에서 녹취 파일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증거 조작, 검찰 국민의당 당원 긴급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다,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돼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 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계를 지난 대선 때로 좀 돌려서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억울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도 조작하셨습니까? 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미국 파슨스 스쿨을 다닐 때 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그 과정을 친구에게 털어놨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얘기로는 아빠가 어디에다 지원하면 합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작됐다라는 것이 지금 실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이 문제를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이와 관련해서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함께 다녔다는 동료의 음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은 선거일을 며칠 안 남겨놓고 터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 측 캠프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진실을 밝히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건지 사실은 이거 거짓이다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사실은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문준용 씨의 파슨스의 진짜 동기들이 모임을 갖고선 그 사람을 아느냐 도대체 저 사람을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있었었는데 대선판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고 지금 오늘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당시에 이제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정말로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가 저희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은 정당이었고 물론 그 당시에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들이 해왔던 그런 정치 공작들을 끊임없이 비난해왔던 그런 정당이었는데 저런 일을 했었을까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잠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유미 지금 그 긴급 체포된 사람의 지금 그까지만 뭐 알았느냐라는 음성 파일이 거짓 자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 씨가 자신의 친척을 동원해 조작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고소 철회와 관련해선 수사 상황을 보겠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작된 거짓 제보를 했던 국민의당 당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인물이 이 씨의 허위 제보를 알고도 공개한 걸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이른바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많이 제기를 했는데 당시 결정적 증거로 이제 사용된 것이 이 준용 씨가 미국의 파슨스 이제 패션 관련돼서는 뭐 세계적인 이제 학교죠. 여기에 다닐 때 같은 룸메이트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어디다 원서를 내보라고 해서 내가 거기다 넣었더니 진짜 내가 합격한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고 그것이 녹취 파일 형태로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녹취 파일 자체를 조작했다는 거죠? 지금 나온 거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예. 녹취 파일뿐만 아니라 카톡에서 오고 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조작이 됐다라는 지금 내용인데요. 사실 그 당시